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죠. 수업으로.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역사 1 세계사 강의는 한 60 몇 강 정도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역사 2, 역사 2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에서 역사 2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국사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강의를 쭉 해가지고 조선시대 후기까지 한번 진행을 1년 동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좀 포맷을 바꿔서 그 전에는 스튜디오에 앉아서 촬영을 했다면은 한번 이번에는 칠판을 이용해가지고 해보는 쪽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사실 선생님도 되게 처음 해보는 거여서 낯선데 잘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강의 1강이고요. 제목은 선사시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구석기와 신석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와 신석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즉 역사 1 시간에 많이 여러분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체크를 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하고 싶은 거,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부분들, 좀 특징적인 부분들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선사시대, 지금 역사 시간인데 왜 선사를 공부할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록으로 남아져 있는 스토리죠. 자, 그런데 그 이전에, 역사시대 이전에 먼저 선자, 역사 이전의 시기,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 시기를 우리가 선사라고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고 해. 선생님 잘 과학 선생님 아니어가지고 정확히 모르겠지만 45억 년이나 되는 굉장히 긴 지구의 나이에서 인간이 살았던 시기는 채 300만 년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 300만 년 중에도 사실 대부분의 시기는 문자로서의 기록이 없는 역사로 기록되지 않은 이른바 선사시대가 될 거고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역사로 남아있는 시기는 약 5천 년 정도가 채 안 되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사시대에 대해서도 우리 역사시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역사시대 앞에 있는 선사시대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선사시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남아있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시대를 구분하기 위해서 편의상 선사시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도구를 통해서 도구의 재료를 통해서 우리가 시대를 구분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돌로 만든 도구를 사용하는 시기는 석기시대, 청동으로 만든 기구를 사용하기 시작했던 시기는 청동기 시대, 철로 만든 거는 철기 시대가 되겠죠. 그런데 구석기 시가 석기 시대만 하더라도 너무 길어. 석기 시대만 하더라도 선사 시대 대부분을 차지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로 볼 수는 없고 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 더 옛날과 비교적 최근으로 나눠서 오래될 구, 새로울 신으로 나눠서 구석기와 신석기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역사 1 시간에 다 했던 거니까 자세하게 보지는 않도록 할게요. 자, 구석기 시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인류가 어디서 출발했냐라고 보니까 과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인류는 최초에 아프리카에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자, 아프리카에서 처음에 나오기 시작한 인류가 전 세계로 뻗어나갔겠죠. 뭐 여기도 가고 일로 가고도 뭐 일로도 가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에 왔던 사람들은 이쪽 루트를 따라서 쭉 와서 약 70만 년 전에 한반도에 도착을 했고요. 우리가 있는 이 한반도 땅에는 70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구석기 시대 때는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들이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이동 생활을 하기 때문에 70만 년 전에 한반도에 도착했던 사람이 우리의 바로 조상이냐라고 하면은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 가볍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구석기 같은 경우에는 돌의 일부를 돌을 사용하니까 석기 시대죠. 구석기 시대니까. 그런데 돌의 일부를 어떻게 한다? 떼어내서 만든다. 그래서 무슨 석기? 뗀석기를 사용했던 시기가 구석기 시대입니다. 굉장히 쉽지요. 자, 구석기 시대 대표적인 뗀석기로 뭐가 있냐? 집게. 정말 쉬워요. 어떻게 한다? 찍으니까 집게가 되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손잡이 같이 돼 있는 부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손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날카로운 면 떼어내 가지고 여러분 돌 깨뜨려 보면은 아마 뾰족뾰족하고 날카로운 부분이 있을 거야.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날카로운 부분들을 이용해서 찍는 도구가 집게 되겠습니다.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나무 껍데기 같은 거 벗기거나 아니면은 뭐 동물의 뼈 같은 거를 이제
부셔가지고 그 안에 있는 골수, 단백질을 먹어야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을 먹는데 찌개를 유용하게 사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찌개 말고 구석기 시대의 유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많이 알 겁니다. 바로 주먹도끼 되겠습니다. 주먹도끼 정도는 여러분 뭐 별표를 쳐도 무방을 하겠지요. 자, 주먹도끼 같은 경우에는 찍을 수도 있고, 보면 뾰족하게 생겼죠. 찍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날카로운 미안합니다. 처음 배워가지고 찍을 수도 있고 날카로운 면이 있어서 자를 수도 있고. 그런데 제목이 주먹도끼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 손잡이를 주먹에 딱 쥘 수 있는 거, 한 손에. 그래가지고 만능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찔러도 되고 찍어도 되고 잘라도 되고 그럴 수 있는 만능석기,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 바로 뗀석기, 주먹도끼 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세계사 시간이랑 별로 다를 게 없어. 그런데 한국사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많은 구석기 유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구석기 유적 중에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만 기억을 해야 된다면,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연천 전곡리를 한번 기억을 해주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천 전곡리에서 무엇이 발견되었냐? 바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교과서에 써있긴 하지만 뭐 이름까지 알 필요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슐리안은 프랑스의 아슐 지역에서 처음 출토된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다른 뗀석기랑 다른 주먹도끼랑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는 한쪽이 아니라 양쪽 면을 이제 다 떼어내가지고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가공했던 도끼가 바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입니다. 원래는 한동안 고고학계에서는 이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랑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걸로, 유럽이 아시아 지역이나 그런 기타 지역들에 비해서 더 빠르게 발전했다. 기본적으로 아시아 지역은 찌개 문화권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증명하는 인물. 유럽이 먼저 발전했다. 유럽이 훨씬 더 먼저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유물이다라고 우리가 아슐리안형 석기를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이게 뒤집혀진 게 우리의 연천 전곡리 때문이다라고 여러분 교과서에 나옵니다. 1978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우리나라에 주한 미군으로 들어왔던 그렉 보웬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있어요. 이름 뭐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가 여자친구, 한국인 여자친구와 함께 연천 전곡리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여자친구가 돌멩이를 발견하는 거지. 그런데 뭐 자기야, 이 돌멩이 이상하게 생겼어, 한번 봐봐라고 했던. 근데 이 그렉 보웬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미국에 있을 때 고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돌멩이가 그냥 돌멩이가 아니었던 것을 알아낸 거지. 딱 보니까 이것은 구석기 시대 때 사용되던 주먹도끼고, 그다음에 그 동안에는 아시아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무려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이 된 겁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그래서 이 발견으로 인해서 고고학 이론이 대폭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뭐 아프리카랑 유럽 지역이랑 아시아 지역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없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비슷한 형태로 석기가 서로 발전되지 않았나라고 이런 식으로 많이 이론이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 여러 개의 지역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개만 기억을 해야 된다면 선생님은 연천 전곡리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천 전곡리 가면 지금도 구석기 축제 이런 것들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곳 부모님들이랑 친구들이랑 놀러 갈 텐데 한번 연천 전곡리 축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포스터 봤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선생님이랑 역사 수업을 안 들었다면 이 구석기 축제의 포스터가 도대체 이게 뭘까? 동굴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여러분은 수업을 딱 했기 때문에 이거는 주먹도끼 모양이구나. 아래는 주먹으로 쥐고 양쪽에 날을 잘라놓고 찍을 수도 있고 자를 수도 있는 만능석기 주먹도끼구나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좋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먹도끼 이외에 또 대표적인 뗀석기가 무엇이 있느냐? 바로 승배찌르개라고 하는 승배찌르개라고 하는 유물이 있습니다. 자, 승배찌르개. 선생님 찌르개는 알겠어요. 찌르개 뭐야? 찌르는 거겠지. 자, 그럼 승배는 무엇이냐? 승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이렇게 밑에 부분에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어때? 뭔가에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모양이지, 그지? 뭐 막대기 같은 부분에 연결을 해가지고 결합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승배 찌르개입니다. 후기 구석기 시기의 대표적인 유물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역시나 승배 찌르개 나왔습니다. 아시아에서 나온 것 중에 제일 오래됐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구석기 시대라 그래가지고 다 같은 구석기 시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스마트폰도 아이폰 1이 있고 지금 쭉쭉쭉 나와서 막 아이폰 몇이죠? 14인가요?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 그지? 근데 그 똑같은 아이폰이어도 1이랑 14의 성능은 엄청나게 다를 거란 말이야. 그것처럼 같은 구석기 안에서도 같은 뗀석기이지만 뗀석기 안에서도 발전을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집게에서, 그 다음에는 주먹도끼로, 그 다음에는 승배찌르기로, 승배찌르기가 더 작아지면은 박대기에 꽂았으면 화살촉 멀리 날릴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뗀석기 자체도 조금씩 변화하고 진화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이번에 새롭게 들어와가지고 선생님 한번 또 살펴보고 싶은데 흑요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 때 흑요석으로 만든 유물들이 조금 나오는데 이 흑요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봐도 딱 느껴지죠? 떼어내기 딱 잘랐을 때 떼어내기가 쉬워. 그 다음에 떼어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날카로운 면을 갖고 있는,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날카로운 도구, 뭐 화살촉, 칼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됐던 도구가 돌죽의 흑요석이라고 하는 돌입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것들 볼 수 있죠. 좀 더 날카롭게 하면은 이렇게 화살촉 같은 것도 만들었고요. 그런데 흑요석이 왜 중요하냐? 흑요석이 우리나라 한반도에서는 나지를 않아. 한반도 북쪽에서 뭐 백두산에서 조금 나고요. 바다 건너 일본에서 흑요석이 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구석기 시대 유적인 우리나라 내부에 있는 유적들에서 흑요석이 발견이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냐? 한반도 내부에서 흑요석의 생산지를 찾을 수 없음에도 흑요석이 등장하는 것은 뭐냐? 후기 구석기 시대에 이미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활발하게 서로 교류를 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흑요석이라고 하는 유물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구석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세계사랑 조금 겹치는 내용일 거야.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식량을 어떻게 얻었냐?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식량을 사냥하고 채집하고 혹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식량을 직접적으로 자기가 만들어내는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끊임없이 이동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사슴 떨어지면 옆 동네 이사 가야 되고요. 우리 동네에 있는 사과 다 따먹으면 옆 동네를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이랄 것도 없지요. 동굴 속에서 살거나 아니면은 임시로 지은 집, 막집. 막집할 때 막은 막 지어서 막집이 아니라 천막할 때 생각하면 됩니다. 임시로 천막 수준으로 그냥 지붕이랑 가림막 정도로 대충 지은 집, 이런 집들에서 살았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 볼까요? 자, 신석기 시대는 구석기랑 다르게 뗀석기가 아니라 간석기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이미 세계사 시간에, 역사 1시간에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복습 정도로 생각을 해주세요. 갈았으니까 간석기죠. 잘 갈아가지고 옛날보다 훨씬 정교한 도구를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갈 때 도구만의 변화가 있었냐? 아니지요. 생활상에도 많은 발전들이 있었습니다.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올 때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 제일 먼저 첫 번째, 농경과 목축을 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스스로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동물들을 사냥했다면은 이제 사냥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서 동물을 기르면서 가축을 기르면서 인간들이 스스로 식량을 생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 뭐 신석기 혁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불렀던 것도 세계사 시간에 기억이 날 거예요. 자, 식량을 생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정착 생활을 해야겠죠. 내가 1년 내내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이사 갈 필요 있어요? 내가 1년 내내 열심히 돼지를 잡아가지고 새끼 때부터 키웠어. 그런데 갑자기 이사 가지.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정착 생활을 신석기에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는 무슨 집을 사용했다? 움집을 사용을 합니다. 움집, 왜 움집일까? 땅을 움푹하게 파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았기 때문에 움집입니다. 땅을 움푹하게 파고 들어가면 뭐가 좋으냐? 마치 벽을 세웠던 것처럼 따뜻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 안 통하니까 가운데다가 화덕, 불 같은 게 피워놓으면 좀 더 안정적으로 집을 운용을 할 수 있었겠지요. 그래서 움푹 파고 지은 집, 움집, 그 다음에 구석기 시대는 천막처럼 임시로 지은 집, 막집, 이 두 개를 잘 구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자, 도구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요. 자, 이제 정착해서 생활해. 식량을 생산하고 정착하고 식량을 보관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뭐다? 토기, 흙으로 만든 그릇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이러한 토기를 이용해 가지고 음식을 보관하고 때로는 조리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도 발달해 가지고 이제는 가락바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을 해요. 자, 가락바퀴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실을 짜는 겁니다. 가락바퀴 같은 경우에는 이 동그랗게 생긴 실제로는 한 요만해. 주먹보다 조금 작은데 여기 안에다가 막대기를 연결을 합니다. 막대기를 길게 연결을 해가지고 막대기를 빙글빙글 돌려. 빙글빙글 돌리면서 엉켜있는 동물의 털 같은 거를 그 중력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실을 길게 뽑는 도구입니다. 실을 뽑았다는 건 뭐다? 그거를 이용해서 옷감도 만들었을 거고요. 옛날에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충 동물 가죽 이렇게 했다면은 이제 실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옷을 어느 정도 초보적이지만 짜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짤 수 있는 기구는 뭐다? 그물을 만드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구석기 시대 때도 물고기는 잡았습니다. 단 그물을 만드는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쫙 해가지고 사냥을 했겠지. 작살 같은 걸로, 뭐 순배 찌르기 같은 걸로 사냥을 했을 거야. 그런데 이제 신석기 시대 가면은 가락바퀴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능히 그물을 만들 수 있었고, 그물을 이용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았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지. 다 세계사 1시간 했는데 안 하고 넘어가기엔 또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한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사에서 세계사 특이한 거는 뭐냐?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 시대 때 전 세계적으로 토기, 흙으로 만든 그릇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그럼 그 중에 우리나라 건 뭐가 유명하냐? 바로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빗살, 머리 빗는 빗으로 누가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그죠? 그런 모양이 있는 톡이 빗살무늬 톡이야. 그럼 이 빗살무늬 토기가 되게 많이 출토되었던 곳은 어디냐? 바로 우리 학교랑 가깝죠? 서울의 암사동 선사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가보면은 이런 식으로 움집도 많이 복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여기면은 한강 따라서 바로 근처에요. 멀지 않아. 대중교통으로도 뭐 한 30분 정도면 갈 수 있지요.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막 다 서울인데 여기 갑자기 어떻게 해서 신석기 유적이 나타났냐? 이게 또 얘기가 재밌어. 원래 1925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925년 을충년이라고 하는데 이때 홍수가 서울에 엄청나게 발생. 작년에도 서울에 엄청나게 홍수가 났는데 그때 홍수보다 더 심한 홍수라고 보면 돼. 엄청난 홍수가 나가지고 막 다 쓸려 내려갔어. 다 쓸려 내려가는데 다 쓸려 내려가고 보니까 강변에 흙들이 다 쓸려 내려가니까 뭔가 이렇게 남아 있는 거야. 근데 가서 보니까 막 토기 조각, 움집 자리 이런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역사학자들이 조금 발굴을 해보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집터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러한 집터를 일부 복원을 해놨고요, 일부 보존을 해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사동 선사유적지 가면은 실제로 위에 이렇게 뚜껑을 덮어놔가지고 집터를 발굴하는 당시 현장 모습을 그대로 엿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지역은 아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집을 복원을 해가지고 세우는 거야. 가끔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선생님 신석기 시대인데 집이 어떻게 남아있어요? 라고 하는데 이 집은 원래 남아있던 게 아니라 원래 발굴할 때는 이런 모양으로 등장을 하는데 역사학자들이 보니까 여기 이렇게 네모난 집터가 있고 가운데 화덕자리가 있고 기둥을 세워져 있는 그런 자리들을 보니까 이곳은 움집의 터였구나 라고 해서 그것을 옛날 모양으로 복원을 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암사동 선사유적지 방문해 보면은 움집이랑 그런 유적 자리도 말고도 박물관 돼 있어가지고 다양한 출토된 토기들도 엿볼 수 있고요. 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방문을 해본다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선생님이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세계사 1시간에 그러니까 역사 1시간에 했던 내용들이어가지고 아마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때 했던 기본적인 내용들 구석기랑 신석기를 비교하는 내용 플러스 우리나라에서 좀 주로 알아봤으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을 선생님이 좀 추가를 해서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연천 전곡리 유적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신석기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암사동 유적이 상당히 대표적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청동기와 고주선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한국사스러운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 다음에는 선생님도 이거 조금 더 연습해 올게요. 네, 안녕.